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은 식물의 생활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을 조사하고 특징을 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좀 쉬고 왔나요? 지금 이럴 때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컴퓨터 너무 많이 보면 목도 좀 아프고 어깨도 아플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 몸을 꼭꼭 풀어주길 바래요. 선생님도 요즘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조금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강이나 연못에 사는 다양한 식물을 알아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식물 중에서 불의 옥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자, 불의 옥잠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불의 옥잠이 필요하고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돋보기가 필요하고 나무판, 칼, 물에 담긴 수조와 코팅 장갑이 필요한데요. 집에 꼭 돋보기가 아니더라 좀 잘 보이긴 해요. 집에서 만약 불의 옥잠을 관찰할 수 있는 친구는 그냥 눈으로 봐도 잘 보이고요. 보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 영상도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진 않아도 돼요. 우리 그럼 먼저 불의 옥잠의 생김새를 한번 관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교과서에도 꽃잎, 뿌리, 줄기 그림이 있지만 선생님도 지금 그림을 이렇게 하나 보여줬어요.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강이나 연못에서 불의 옥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그림을 보고 불의 옥잠의 생김새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직접 말해보고 있나요? 네, 말해보는 시간이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어떤 생김새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어, 발음이 꼬였어요. 미안해요. 자, 일단 불의 옥잠은 어때요? 물에 떠 있어요. 그리고 뿌리는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약간 수염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고 잎이 조금 매끈매끈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잎이 좀 둥글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보면 좀 둥근 것 같고 잎자루가 볼록하게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불의 옥잠의 생김새를 잘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영상을 틀어서 여러분이 생김새를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불의 옥잠의 생김새를 관찰해 봅시다. 불의 옥잠의 잎자루는 길고 굵습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영상을 봤더니 불의 옥잠의 생김새를 좀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무래도 사진 자료보다는 영상 자료가 좋긴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옥잠에 잎자루를 나무판에 올려놓고 칼로 잘라서 관찰을 해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칼을 쓰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쓰기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관찰하는 방법과 잎자루를 자른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자를 수 있는데 잎자루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는 여기 봐주세요. 자, 잎자루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잎자루는 잎몸과 잎줄기 사이에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잎몸과 잎자루라고 여기 그림에도 조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잘라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자르고 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옥잠의 잎자루를 나무판에 올려놓고 칼로 잘라 관찰해 봅시다. 잎자루를 자른 면에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잎자루를 세로로 자른 모습과 가로로 자른 모습이 조금 더 영상에는 크게 나오죠. 그랬더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는지 잘 들은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실험 관찰 10쪽을 펴놓고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로 자른 모습을 쓰고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했는지 그걸 기억해서 써주면 돼요. 모두 다 잘 그려보았나요? 그럼 정답을 예시 답안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있고요. 결국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입자루의 자른 면에는 중요한 거 무슨 주머니가 있다? 공기 주머니가 있다. 예시 답안이긴 하지만 요 반드시 공기 주머니라는 건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가로든 세로든 이렇게 자른 면에는 공기 주머니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었나요? 그럼 교과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교과서 19쪽입니다. 3번 문제와 4번 문제로 우리 해볼 건데요. 자른 불의 옥잠의 입자루를 물에 담긴 수저에 넣고 손가락을 누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보고 이를 토대로 불의 옥잠이 물에서 살 수 있는 까닭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교과서에도 지금 그림이 나오긴 하고요. 여러분 불의 옥잠이 있는 친구는 조금 투명하긴 해야 돼요. 투명하지 않아도 그냥 집에 있는 볼에 해도 보이긴 할 것 같아요. 불의 옥잠이 있는 친구들은 집에 있는 볼에다가 물을 넣고 한번 자른 단면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영상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른 불의 옥잠의 입자루를 물이 담긴 수조에 넣고 손가락으로 누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물속에서 누르면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갑니다. 불의 옥잠은 입자루에 있는 공기 주머니의 공기 때문에 물에 떠서 살 수 있습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실험 관찰 10쪽의 2번 문제와 3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았으면 영상에 모두 다 답이 있어요. 자, 그럼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른 불의 옥잠의 입자루를 물이 담긴 수저에 넣고 손가락으로 누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뽀글뽀글 뭐가 올라왔어요?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를 토대로 불의 옥잠이 그럼 물에 떠서 살 수 있는 까닭은 뭘까요?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죠? 공기방울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입자루에 있는 공기 주머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공기, 그죠? 공기 때문에 물에 떠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실험 관찰 10쪽도 여러분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만 맞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꼭 똑같이 쓸 필요는 없고요. 아, 이렇게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는구나. 입자루에 있는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물에 뜰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차시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교과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의 옥잠과 같이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은 잎에 공기 주머니가 있거나, 그죠? 잎에 공기 주머니가 있거나 잎이 어때서 넓어서 물에 뜰 수가 있대요. 이런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은 그 식물이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생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맞았어요. 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지금 관찰한 불의 옥잠도 물이 많은 주변 환경에 적응한 것입니다. 그럼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뭐가 많다고 했죠, 아까? 그죠? 물에 뜨면은 공기 주머니가 있거나 잎이 넓어 쉽게 물에 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이에요. 물속에 잠겨서 살면 어때야 돼요? 물이 아무리 강하게 흘러도 부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줄기와 잎이 좁고 긴 모양이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잘 휘어져야 되겠죠. 자, 또 하나. 강에서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부분 키가 어때야 될까요? 물 위니까. 그죠? 대부분 키가 크고
뿌리는 물속이나 물가의 땅에 있고 줄기가 어때야 될까요? 물 위로 나와 있으려면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적응의 예라는 거예요. 생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변 환경에 적응되어서 물에 뜨기 위해선 공기 주머니가 필요하고, 그죠? 물 속에 잠겨 살기 위해서는 잎이 좁고 길어야 되고 잘 휘어져야 되고,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려면은 키가 커야 되고, 그리고 뿌리는 물속이나 물가의 땅에 있으면서 줄기는 단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적응의 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험 관찰 10쪽 이제 마지막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식물이 강이나 연못의 환경에 적응한 예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이거는 적응을 해서 이렇게 바뀐 거고, 식물 이름 딱 써주라고 얘기했어요. 식물. 이건 여러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정말은요,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잘 휘어져요. 자, 그러면 검정말은 요 세 가지 중에 봤더니 어디에 산다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검정말은 물속에 잠겨 사는 식물이에요. 자, 갈대는 잎이 물 위로 높게 자라는 식물로 줄기가 단단해요. 갈대는 어디에 사는 걸까? 그죠? 갈대는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개구리밥은 잎이 넓어서 물에 떠 살기에 적합하대요. 그죠? 얘는 물에 떠서 사는 식물. 수련도 역시 어때요? 수련도 잎이 넓고 갈라져 있어서 두 개 다 어때요? 물에 떠서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적응의 예입니다. 와, 우리 지금 2차씩 연달아 하느라 정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우리 수업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이나 연못에는 뭐가 있다? 뿌리, 줄기, 잎이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물에 떠서 사는 식물도 있고,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도 있고,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들도 있는데, 이런 식물들이 다 사실은 뭐다? 생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간 적응한 흔적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불의 옥잡은 뭐가 있기 때문에 물에 떠서 살 수 있다고요? 입자루에 있는 뭐가? 공기 주머니. 그죠? 공기 주머니 공기 때문에 물에 떠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모두 즐겁게 공부했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